오늘장 마감 12분 정도 남겼는데 빠르게 한 종목을 산다면 무엇을 살 수 있을지 마감에 산다. 베팅 종목 키워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이고요. 박정식 대표님의 키워드는 스푸트니크 해외 진출, 그리고 김진만 팀장은 안녕 디즈니. 네, 좀 귀엽게 너무 귀엽게 나타나. 컨셉이신가요? 아, 컨셉은 아닌데 그래도 네. 이때 디즈니 관련 기사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좀 맞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제 디즈니도 좀 관심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콘텐츠 소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고 이제 디즈니를 한국에서도 이제 맞을 시기가 됐습니다. 11월 정도에 상륙이 좀 예상이 되고요. 관련주들이 이제 한 2, 3일 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디즈니를 맞을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과 함께 이제 한영한 안녕 디즈니 의견 주셨고요. 스푸트니크 해외 진출은 또 코로나19 관련주로 갖고 오셨네요. 네, 최근에 이 스푸트니크 백신을 이제 러시아 쪽에서 현지 행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서 상업 물량 출하가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8월 말 러시아 국부펀드 요청으로 이 스푸트니크 백신 완제품 출하를 한국 코렉스에서 마쳤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또 거래처에 또 방문을 하였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을 한번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백신 이야기도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진만 팀장의 종목은 뉴고요. 그리고 박정식 대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뉴부터 들어볼게요. 네, 뉴 이제 디즈니의 직수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 4월에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했는데 네.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해서 자회사에서 이제 한국에서만 있는 이제 콘텐츠 드라마를 제작을 하겠다라는 이제 좀 포부 섞인 말들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디즈니 쪽 대장주로 나와도 충분한 이제 왜냐면 직접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있어서 파트너십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최근에 이제 배우 박서준 씨가 마블에 합류했다는 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투자한 자회사가 있는 뉴가 조금 이제 좀 드라마 제작사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요거는 이제 좀 제 가설입니다.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컨텐츠라는 것 자체는 생산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마르게 된다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디즈니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자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덱스터라든지 기타 뭐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뉴는 좀 국내에서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메리트가 있다. 지금 자리가 마감에 사도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관련 ETF가 좀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자회사인 뉴 같은 경우 자회사인 엔진 비주얼 웨이브가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좋은 섹터 OTT와 메타버스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제 돌파 구간이 나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강한 수급과 함께 거래량을 동반한다면은 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로는 10,000원, 1,500원 전후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3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 제작 콘텐츠도 기대가 되고 디즈니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가 9,3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식 대표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오늘 종가에 베팅하신다고요? 네. 일단 오늘 가장 기술적으로 큰 것은 어제 거래량 대비 엄청난 거래량이 오늘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 상승력이 나왔지만 이대로 상승력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러시아 국부펀드 기술진이 백신 시험 생산 첨단 목적으로 이번 달에 이 한국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제테마, 이수 앱지스 등 위탁 생산 기업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휴원스 글로벌이 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이 컨소시엄 휴원스 글로벌 컨소시엄에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휴메딕스, 보람파마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원액 생산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이 위탁 생산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베팅이 가능하고요.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내일 짧게라도 나온다면 최소한 17,200원 정도 자리까지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오늘 종가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18,200원 또는 강력한 시세 유지 시 그대로 추가적인 상승력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폭이 크긴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라면서 마감에 매수하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동네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그럼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코스닥이 9거래 연속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야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이걸 체감하고 있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오늘 너무 재미없었고요. 이틀 전에 또 외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저도 지금 의문입니다. 네. 이제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 시장 자체가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면은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8월 데이터 수치가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도 조금 이런 조정폭이 보인다는 거는 좀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주가의 지속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계속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가는 이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종목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내가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도 섹터,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종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제 장 등락폭이 심한데 바이오라든지 이제 등락폭이 심한 종목을 이제 다루시게 될 경우에 오전엔 분명히 좋았는데 오후에는 안 좋거나 이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보수적인 대응, 즉 이제 수치라든지 아니면 기타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매수를 해야지. 만약에 좀 물렸어도 밀렸는데 나중에 오르겠지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존재를 하려면은 영업이익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좋은 섹터라는데 이런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좀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삼성 SDI도 안 좋고 LG화학도 안 좋고 이노베이션도 안 좋고 2차 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밸류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화재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안 쓰려면은 SK 이노베이션을 쓰거나 아니면 삼성 SDI를 쓰거나 선택지가 단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소재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배터리 수요가 더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소재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2차 전지 소재들이 밀릴 때 강하게 매수하셔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 특히 코스닥이 좀 강한 이유가 바이오 쪽 순환매가 계속 빠르게 들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어서 수급이 많이 붙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데 좀 낮은 종목들,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 함부로 손댔다가 지금 뭐 손해 보신 분들 많은데 웬만하면 그냥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지루하다, 재미가 없었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요. 박정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요즘 계속적으로 좀 방향성이 없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일정 부분 올라오면은 또 매수를 해줬던 외국인이 오늘같이 또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시장에 급락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 부동산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고 미국 부동산까지도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동산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는 한 우리 증시도 현재 이 고점 부분에서의 등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별주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강력한 상승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모멘텀이 상당히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10조 원 이상의 좀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5조 원 미만의 시가총액을 형성한 종목들 위주로만 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만 접근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창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좀 밀리는 가운데 소비주들이 상승하고 그리고 그동안 안 갔던 건설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고 무언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회복하는 걸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김진만 팀장님은 그런 투자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다시 오를 주도주를 기다리는 게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를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소비주도 어차피 오를 섹터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소비주들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이제 4월, 5월, 이제 6월에서 되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초입 부분에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좀 이제 위험성에서 이제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소비주들 따라가셔도 됩니다. 이제 주도 섹터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미래 가치가 없다 뿐이지 이제 오늘 철강도 좀 괜찮은 게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경기 회복세가 경기 회복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 이제 경기 회복 순환 사이클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오르는 종목들 보면 여행주도 많이 오르고 소비주도 많이 오르고 오늘 철강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또 순환매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또 가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경기 민감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 정도면 아직 초입이나 중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행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게 특히 이제 항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마지막에 더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